기분이 우울해져서 자꾸 생각 속에만 머물고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빠져들고 과거의 후회스러운 생각에 빠져들면 기분은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자꾸 후회스러운 생각만 떠올라요. 그러면 우울증 되기가 딱 쉽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스트레스, 우울감, 우울한 기분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예, 평생 살면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조증 환자 빼고는요. 다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울증으로 이완되시는 분은요 7%예요. 많게 잡아도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다고 해서 다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중에 아주 일부분만 우울증 환자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잘 대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못하느냐, 위기 상황,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몸에 익은 것만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특히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없어지면요, 그 느낌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과연 잘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우울감이 맨 왼쪽에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무슨 단계냐?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우선 계속 반복될 테니 우선 좀 익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우울감, 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진다라고 했을 때 맨 왼쪽에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에 회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활동성이 있고 그 다음 반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냥 무조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하지 않고 활동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비활동성. 세 번째, 반추. 반추가 생각을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을 계속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걸 반추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우울해졌을 때 그 사람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활동도 하지 않고 생각 속에만 머물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피하고 활동하지 않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울한 기분과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금씩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회피는 이런 거예요. 애 때문에 힘들어.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직장 갔더니 상사가 나를 괴롭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쇼핑으로 술 한 잔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죠. 아니면 그냥 잠만 자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회피 반응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갈등이 있으면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퇴근 후에 기분 나빠. 술이나 한잔 해야지. 술 먹고 잊어버려야지. 라든지 자꾸 남편이 속썩여. 오늘 백화점 쇼핑이나 해야지. 는 회피 반응인 겁니다. 쇼핑하고 술 먹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기분이 일시적으로 잠깐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잠시 뇌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마취해서 깨어나면 또 여전히 우울하고 스트레스는 더 쌓여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회피 반응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울한 기분, 스트레스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회피 반응만 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기분은 나중에 점점점 더 우울해지게 되는 겁니다. 남자분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집에 와서 사모님이 자꾸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이게 더 스트레스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사실 직장에서 힘들죠. 야근도 하시고 얼마나 성과 압박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와서 집에 왔더니 집사람이 나한테 자꾸 잔소리만 하더라. 내가 진짜 힘든 거는 따로 있는데 사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꾸 다른 데다 남 탓을 해요. 투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회피 반응입니다. 자기 문제 보지 않고 남한테 자기 문제를 전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반응도 실제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비활동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이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다 사람들은 귀찮아져요. 꼼짝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럴 때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죠. 그리고 별일 없으면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 하고요. 내 좀 가만히 둬. 이러면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죠. 이런 걸 이제 비활동성, inactivity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도 우울해요. 의욕도 없어요. 근데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기분 더 우울해져요. 그냥 잠시 편할 뿐이에요. 그냥
잠시 그냥 그냥 그런구나. 근데 기분 우울하다고 침대에 계속 누워서 1시간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더 기분 꿀꿀해요. 기분 더 우울하고요. 어떻게 하지? 더 고민만 많아집니다.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과연 우리한테 좋은 생각들을 말해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분이 우울해지면요. 생각도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기분이 있을 때는 좋은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는 반면에 기분이 우울해지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잘못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을 해주는, 우리 뇌라는 건 우리한테 기쁜 이야기를 많이 안 해줘요. 안 좋은 일, 힘든 일, 걱정스러운 일을 더 많이 떠올리는 게 우리 뇌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좀 바꿔야지. 내가 오늘부터 좀 머리 좀 다른 생각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금방 기분이 좋아지느냐? 그러기가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해지면 우울한 생각들이 더 많이 나고요. 심지어 우울증 환자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울 반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생각을 먹은 걸 되새김질하듯이 생각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되새김질의 내용이 좋은 거면 되는데 우울한 기분에서는 좋은 생각이 잘 되새김질 되지가 않아요. 주로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남편하고 싸우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때 직장에서 조금만 이런 거 실수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그때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하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갈등 생겼던 것, 내가 안 좋고 힘들었던 것만 자꾸 반복해서 떠올려요. 한번 보세요.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가?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기분이 우울해지면 자꾸 후회스러운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지? 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울 반추, 지금 말씀드린 왜 그랬지, 내가 실수했지 라는 생각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분은 우울해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울 반추의 특징입니다. 기분이 우울해져서 자꾸 생각 속에만 머물고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빠져들고 과거의 후회스러운 생각에 빠져들면 기분은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자꾸 후회스러운 생각만 떠올라요. 그러면 우울증 되기가 딱 쉽습니다.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전초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도 모르게 우울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자꾸 생기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안 되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분은 더 우울해지시겠죠. 우리가 운동도 하고 예술도 즐기고 해야 기분이 전환되는데 생각에만 멈춰 있고 활동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면 기분 좋아질 만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기분은 더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한 기분의 악순환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우울한 기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이 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분이 우울하다고 도망 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회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자꾸 후회스러운 생각, 과거의 나쁜 습관, 실수한 것들 반복해서 떠올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더 기분만 우울해집니다. 활동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 기분 더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회피하고 반추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우울한 기분이 점점점 악순환에 빠져들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10명이 우울한데 왜 1명이 우울증이 되느냐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아야지라는 마음가짐,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울증을 부르는 마음 습관은 나쁜 습관은 3가지입니다. 회피하는 것, 활동하지 않는 것, 머릿속으로 자꾸 나쁜 생각만 반복하는 것. 이 3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우울해 라고 했는데 이 3가지 나쁜 마음 습관을 작동하고 있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 알아차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자꾸 움츠려든다. 이건 더 나쁘게 되는 지름길이야. 조심해야지 라고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항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항상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마음이 아파지실 때는
꼭 나한테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는 건 아닌지 하고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알아차리셔야 합니다.